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꺼짐 특집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그 7번에 걸쳐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 그 발표 순서를 준비한 순서를 갖다 보면 우선 오늘 그 첫 번째인 발생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엔 발생 빈도, 메커니즘, 또 매설물, 시설물에 의한 함몰, 굴착 공사로 인한 함몰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땅꺼짐 대책에 대해서 공동 탐사, 노면 함몰 관련 지도, 공동에 대한 보수, 하수도 시설 노후화 대책, 굴착 공사장 관리, 또 앞으로 어떤 기술을 연구해야 되는지, 또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 부분에 대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그 중에 오늘 다룰 것은 국내 주요 발생 사례가 되겠습니다. 너무 땅꺼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또 주변국에서 일어났던 그 주요 사례들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강의는 생략을 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발생 빈도서부터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발생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기인지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열자 천서편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옛날에 기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침식을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해서 기우라고 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기인지우의 준말로 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기우라는 단어는 많이 쓰죠. 땅이 꺼지는 일, 그건 기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땅이 꺼질까 하는 걱정이 지금도 기우에 불과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주요 사례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죠. 금년 4월 13일 날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서 그 전날에도 땅꺼짐이 있었는데, 이날 또 발생을 했죠. 이 지역, 지금 부산 사상구에서는 2014년 9월에 화물차가 2대가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서 모두 16번의 땅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부산 5호선의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 탓이냐 아니면 노후된 하수도 탓이냐 하고서 지금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싱크홀이 부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규모가 적지 않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틀 전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일직동에서 신안산선, 지금 5-209에 해당이 되는데, 신안산선을 지하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서 땅꺼짐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발생을 해서 한 사람이 죽고 부상이 3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터널은 투아치 구조 터널이라고 해서 아치가 2개인 터널을 나중에 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나틈 공법이라고 터널을 굴착하는 것 중에 화약을 써서 터널을 굴착을 하는, 발파를 통해서 터널을 굴착하는 나틈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붕괴가 있었죠. 또 3월 달에는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근처에서 거기 9호선 터널 공사를 역시 같은 나틈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꺼짐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한 대가 추락을 했고, 결국에 이 오토바이 배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주변에 그 땅꺼짐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주유소에 균열이 생기는 등 사전 징후가 있었다. 그런데도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년에만 해도 지금 3건의 큰 대형 땅꺼짐이 발생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2024년도 8월 달에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차가 빠져서 이 운전수가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서울시에서 차가 이렇게 빠지는 영상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대책도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계속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죠. 2022년도에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이 해수욕장 주변에서 땅이 꺼져서 편의점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하는 그 건설 현장이 신축 현장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수차례 땅 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까지 살펴본 것으로만 봐도 요것을 지금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것 외에는 터널 공사라든지 건축 공사장에서 지금 규모가 큰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1년도에 집안이 침하되어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크게 손상이 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구리시에서 8호선 연장 별내선 공사장이죠. 그 상부에서 역시 낮은 방식으로 터널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커다란 함몰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터널 공사장이었었고요. 제가 서울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도고 요게 2월 20일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현장을 직접 나가봤었습니다만은 요게 설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 연휴 중에 현장을 쫓아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용산구 용산역 바로 앞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건설 현장 그 담장인데요. 지하 굴착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실되는 바람에 땅 꺼짐이 발생을 했고 버스에서 막 내린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연인분이 버스에서 내려서 보도 저 부분을 밟는 순간에 땅이 꺼져서 이아래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다치거나 이러질 않고 아래가 모래질이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큰일이 날 뻔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2015년도 이때는 땅 꺼짐이 지금 이상으로 사회 이슈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큰 충격, 이 영상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도 8월 달에는 석천 호수가 이전에 2013년도 말서부터 석천 호수의 지하수위, 잠실 롯데 주변에 석천 호수가 있는데 거기 수위가 약 1m 이상 원인을 모르게 물이 빠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1호대 건설 공사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석천동 일대, 송파구 일대를 조사를 하던 중에 석천 지하차도 밑에서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했었는데 이건 쉴드 TBM 공법이라는 기계에 의해서 터널을 굴착을 하는 쉴드 TBM 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공사 구간이었었는데 그 상부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요 바로 천장 부분이 석천 지하차도고요. 이 위에가 석천 지하차도고 아래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되는 하부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길이가 80m가 되는 그런 공동이 발견이 돼서 크게 사회적으로 불안도가 높아지고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땅 꺼짐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지하 안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사고가 바로 이 사고입니다.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땅 꺼짐이 우리나라에서 사회 이슈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시발점이 되는 사고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도 최근에 땅 꺼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에다 정리한 것은 금년 1월 28일 야시오시라는 곳에서 이 땅이 꺼지기 직전에 이 도로로 트럭이 쭉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나오는데 컵을 틀 때쯤 땅 꺼짐이 발생을 하고 그 땅 꺼짐 속으로 그 구멍 속으로 트럭이 추락을 합니다. 1월 28일 날 추락한 것이 운전수가 5월 달이나 돼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본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나중에 통계를 갖다 보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의 손상에 의한 그런 땅 꺼짐은 앞에서 살펴봤던 굴착 공사, 터널이라든지 그 건축 공사장, 지하 토파기에 의해서 생기는 함몰보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요. 이것은 지하 10m에 있었던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서 이 규모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 사고로 다시 한번 크게 긴장도가 지금 일본 정부도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고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인데 요 이후에 2월 달에도 또 하나가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금년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히로시마시에서 하수관 터널 공사, 저희도 지금 쉴드 TVM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앞에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하수관 터널 공사를 하수관을 터널로 지금 간선하수도를 일본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쉴드 TVM 공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폭이 40m가 되는 땅 꺼짐이 발생을 했었고요. 2020년도는 도쿄도 산하에 도쿄도 안에 있는 조후시라는 데서 역시 쉴드 TBM 공법으로 이 도쿄 외곽순환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땅 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쉴드 TBM 터널 공사장이었었고요. 같은 해 6월 12일 날 또 30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신요코하마 터널 공사 중에 함몰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이나 잇따라서 발생을 하죠. 역시 쉴드 TBM 공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6년도 11월 8일 날 후쿠오카시 하카다역이라는 데서 나튼 공법으로 시형 지하철 나나쿠마선 연장공사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에 이 도로가 크게 무너지죠.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카다역 함몰이라는 검색어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거 무너지는 광경이 촬영이 된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 4시라서 도심부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침 통행인들이 있지를 않고 그래서 크게 인명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 무너지는 과정을 갖다 보면 땅 꺼짐이 정말 왜 이렇게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 사고를 계기로 모든 그 땅 꺼짐 대책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리뷰를 다시 하고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좀 뒤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대책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고는 이렇게 지금 땅 꺼짐의 사고는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나죠. 영국 것도 살펴보면은 영국 서리주 제가 이쪽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서리주 가스턴 중심가에서 상수도 파열이 원인이 되어서 이 땅 꺼짐이 금년 2월 달에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도 발생이 됐는데 이 통계 이 검색 보도 검색이 되는 것들을
찾은 건데 여기는 석회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고, 이 땅꺼짐은 비록 뭐 우리나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차량 6대가 파손이 되는 땅꺼짐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건설 현장의 흙막이 벽 붕괴가 원인이 되었다 하는 거고, 이탈리아 피렌체 백효에서 이렇게 주르륵 주차장이 나중에 요 호안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호안도로도 호안에 결함이 생겨 있을 때는 이렇게 땅꺼짐이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만이 아니라 호안에 대한, 하수관 뭐 이런 지하매설만이 아니라 호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된다. 저희도 호안도로가 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일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금년 6월 2일 날 차량 2대가 벤츄라 지역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었고, 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 부실, 공사장이 문제였었고요. 2017년도에는 노후 배수관, 배수관에 의해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트럭이 추락하는, 그러니까 하수관, 배수관에 의한 손상도 결코 규모가 작지만은 않다. 모든 게 다 작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꽤 큰 규모로 함몰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폭우와 이 역시 마찬가지 하수관 파손이 원인이 돼서 텍사스주에서 차량 2대가 빠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주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